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Z에서 사업을 맡고 있는 강희석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Z는 제페토라는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우리나라에서는 대명사인 플랫폼 중에 하나를 만들고 또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가상 세계들의 어떤 기회가 또 마케터로서 마케팅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에 앞서서 사실은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메타버스가 수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정말 많이 떴었습니다. 근데 엔데믹과 동시에 또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의나 그런 개념이 모호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모두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거나 또 너무 이른 감이 있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메타버스는 이제 죽은 거 아닌가, 또 메타버스보다 더 핫한 트렌드로 많은 관심들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제 가상세계 플랫폼들을 전 세계에서 매월 6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6억 명이 넘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입니다. 그래서 Z세대, 알파세대 등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해내 나갈 소비자들이 매월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서 저희 제페토나 아니면 로블록스 그리고 포트나이트 사용자들은 70분에서 180분이 넘는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데일리 기준이고요. 이는 다른 플랫폼들, 뭐 소셜이나 그런 플랫폼들은 이제 30분에서 50분 정도인데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시간을 쓰고 있어서 많은 어텐션을 정말로 이런 가상세계 플랫폼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라는 게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오늘은 가상세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건데요. 그래서 가상세계의 특징은 이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머시브한 부분입니다. 가상세계는 몰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꼭 AR이나 VR 기기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인 아바타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에 몰입을 하고 또 그 아바타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에 몰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인데요. 이 공간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다른 아바타들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뜻합니다. 공간에 여러 가지가 스크립팅이 되어 게임적인 경험이 상생할 수도 있고 또는 소셜적인 경험 또는 컨텐츠를 만드는 경험 등 다양한 경험들이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이 가상 세계들의 특징이고요. 또 이 가상 세계 속에서 다양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또 상호작용하는 게 또 두 번째로 상호작용을 뜻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상 세계 속 콘텐츠는 사용자인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99.9%가 넘는 콘텐츠가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희 제페토 같은 경우도 저희 안에 있는 버추얼 패션 아이템이 1,200만 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1,199만 개가 다 사용자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참여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용자들은 그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해서 또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상세계 플랫폼들은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중심적입니다. 어떤 뭔가 멋진 경험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열어야 되고 소통을 하고 그랬을 때 진정한 그 커뮤니티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브랜드에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랜드들 아까 세션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은 브랜드 로열티를 만들지 또 팬덤을 만들지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가상세계 플랫폼은 그것을 만드는데 매우 적합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가상세계 속에서 각 브랜드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매 분기마다 지금 현재
가상 세계로 뛰어드는 브랜드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분기만 해도 글로벌 브랜드 80개가 넘는 브랜드들이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 등의 액티베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 환경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미디어들에 맞춰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셔야 되고 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새로운 미디어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미디어인데요. 다만 가상세계는 예전에 있었던 미디어들의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과 유사하게 경험 위주의 마케팅이기도 하고요. 또 디지털 마케팅과 유사하게 많은 것들이 측정 가능하고요. 소셜 마케팅과 유사하게 친구들끼리 또는 그 안에서 새로운 커넥션들이 생길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고요. 또 숏폼과 비슷하게 그 경험과 경험사의 경계가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게임이랑 비교하시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영화를 한 편을 넷플릭스에서 보고 다음 영화를 보는 데는 머리가 많이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 세계에서 나와야 되고 새로운 캐릭터들에 몰입을 해야 되고 게임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리플 게임을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게임을 하다가 저 게임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새로운 컨트롤에 익숙해져야 되고 새로운 캐릭터에 몰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가상세계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 캐릭터와 동일한 친구 커뮤니티와 그리고 유사한 룰과 유사한 컨트롤을 여러 수십만 수백만 커뮤니티에 유지시켜서 그 경험과 경험사의 장벽을 많이 허무는 즉 프릭션이 낮아지는 그런 새로운 이제 현재 미디어 트렌드와 부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개인화된 경험으로 아이템이나 콘텐츠나 또 이런 공간들도 더 개인화돼서 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는 정말 지금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핸드폰 온스크린 타임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일면에는 긴 체류 시간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아바타에 몰입을 해서입니다. 그 아바타로 한번 전환을 한 이상 그 안에서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체류 시간의 퀄리티는 다른 소셜 플랫폼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소셜 플랫폼들은 그냥 스크롤을 하는 되게 패시브한 그런 콘텐츠 소비라면은 이 가상 세계는 직접 움직이고 인터랙트하고 또 아바타를 꾸미고 하는 좀 적극적인 소비 활동입니다. 그런데도 체류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은 퀄리티와 퀀티티 모두 더 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는 정말 짧은 창작 사이클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유행하는 거 다음 날 제페토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솔로 16기가 엄청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날 어떤 인스타 계정에서 제페토 아바타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유행이 창작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가상 세계로 넘어옵니다. 그거는 브랜드들에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세계를 통해서 어떤 트렌드를 퍼뜨릴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데서 미는 트렌드를 가상 세계로 빠르게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쌍방향 소통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상 세계에 뭔가 만들어 놓는 것은 그냥 일방향적으로 또는 뭐 유튜브 영상처럼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공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정말 수많은 콘텐츠들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또 사용자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2차 창작을 하면서 자기 본인만의 소통을 하고 또 브랜드의 굉장히 든든한 자발적인 앰버서더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험 간의 빠른 전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말 인기 있는 뭐 월드에서 브랜드 경험으로 가는 게 그렇게 장벽이 높지가 않습니다. 재밌는 브랜드 경험을 만든다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험에 편입되어 사람들에게 즐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에게는 이 가상 세계는 정말 새로운 기회들이 많고 또 새로운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신대륙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지금 뭐 벌써 브랜드들이 뛰어든 지 2,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더 잘 먹히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잘 안 먹히는지 또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산업에는 사실은 너무 이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어떤 특성과 어떤 소비자들의 사용 패턴을 노려야 되는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유행 중인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아니면은 공간 컴퓨팅 같은 그런 트렌드들도 가상세계를 앞으로 바꿔놓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세계 마케팅에서 접근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아바타들이 입을 것을 주셔야 되고, 아바타들이 놀 곳을 제공해야 되고, 또 아바타들이 그 공간과 제공된 컨텐츠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을 때 수십만의 아바타들이 여러분의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닐 거고요. 그것은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빌보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잘 되었을 때는 이 안에서 정말 몇 시간, 수십 시간씩 쓸 수 있고요.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어제 그 포트나이트에서 하루에 1억 시간이라는 시간이 쓰여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이 그 브랜드 공간에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상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외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와 소재들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페토나 포트나이트나 또는 로블록스에서 일어난 활동이 틱톡이나 유튜브에서도 보여서 그 플랫폼들의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또 확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잘 워킹해온 이제 산업들은 패션, 화장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푸드 앤 베버리지가 있었을 텐데요. 특히 2023년 들어서 정말 많은 리테일 업체들과 또 엔터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BMW 같이 이제 사실 10대, 20대 사용자와는 거리가 먼 자동차 브랜드까지도 포트나이트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서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별 예시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는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쇼핑몰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월마트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더 본격적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서 게임과 또 이런 가상 세계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플랫폼, 로블록스, 제페토, 뭐 아바킨 라이프 등등의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크리에이터들을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에서 만든 경험은 이 안에 사용자들이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제페토에서 인기 많은 크리에이터인 이제 브레이브 털트스가 만든 런웨이 제트라는 월드랑 협업을 해서 그 안에서 월마트의 이제 자체 브랜드인 스쿱의 옷들을 입어보고 또 스타일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월마트를 좋아하는 사용자들의 팬 커뮤니티들을 각 플랫폼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커머스로도 전환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제 사실은 월마트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그만큼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또 기존의 오프라인 리테일에서 이런 디지털 또 버추얼 리테일로까지 확장하는 모습이 여러 투자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찌입니다. 구찌는 3년 동안 꾸준하게 이 가상세계 플랫폼들을 또 여러 개를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심지어 바뀌었는데도 그 전략을 유지해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했던 구찌 앙코라의 경우도 로블록스의 경험이 만들어지고 또 제페토에서는 또 패션쇼를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오프라인 연계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실 구찌의 지금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얼마 전에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고요. 1위는 한 번도 거의 바뀌지 않은 나이키인데 2위까지 구찌가 치고 올라오면서 이 구찌라는 브랜드의 정말 강력한 문화적 렐러번스가 이제 새로운 세대까지로 전파하는데 이 가상세계 활동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멋진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런 재밌는 뭔가 게임화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뭐 구찌 가방에 대해서 숨바꼭질을 한다든지 라는 형태의 되게 창의적이고 또 독창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음식 분야입니다. 잘 아시는 농심에서 제페토에 신라면을 만들어 먹는 경험을 버추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버추얼 환경에서는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먹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이 경험에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원하는 신라면 조리법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이 조리법 자체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게 잘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만들어진 가장 인기 있는 조리법이 실제로 맛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신라면이라고 새로운 맛으로 출시를 했었고요. 그 출시를 기념해서 성수동에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도 진행을 했고 그 팝업 스토어에서 한 경험과 자기의 버추얼에서 한 경험을 편집해서 영상으로 많이 올리는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이라는 경험의 확장을 이런 가상세계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하지 않아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비주얼만 구현한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할 때 약간 디지털 트윈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 공간을 그대로 옮겨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은 갈 수 있지만 다시 방문할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주얼만 공간하기보다는 그 안에 코어 루프라는 것을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코어 루프는 내가 뭐를 하면은 뭐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게임에서 흔한 그 코어 루프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꼭 설치를 해야지 브랜드 경험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가상에서의 이제 캠페인이더라도 물리적 캠페인과 또는 물리적 경험과 연관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신라면의 케이스가 그런데요. 실제로 가상에서 체험했던 거를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만나고 또는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로 경험하는 그 자체가 브랜드 로열티의 관점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로열티는 이 경험을 전체를 컨텐츠로 만들면서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알파 세대와 Z 세대 사용자들은 너무나도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소재와 재밌는 소재거리만 던져준다면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그들에겐 놀이이고 재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경험을 설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가상 공간에서는 ROI 측정이 어렵지 않나 또는 데이터 분석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전환형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가상 경험을 산 게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아주 디테일하게 트래킹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이 가상 경험 안에서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되게 소중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제일 기본적인 체류 시간, 방문 횟수,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방문했는지 또 방문 리텐션 등도 있지만 이 환경 안에서 어떤 오브젝트랑 인터랙션을 했고 사람들과 어떤 인터랙션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들도 새로운 데이터의 영역으로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입형 광고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요. 이 몰입형 광고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서 이 임프레션의 퀄리티랑 그리고 또 임프레션이 기록이 되고요. 이 데이터랑 그 가상 공간에서 한 다른 행동 데이터를 결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입형 광고에서 코카콜라 광고를 보고 노인 코카콜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마시면 당연히 뭐 HB가 회복되든지 뭐 그런 혜택이 있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가상에서의 전환율을 먼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업체는 아마존 애니웨어라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아마존 쇼핑을 다른 가상 세계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제 API와 그런 시스템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크록스 월드에서 놀다가 크록스 아이템을 샀고 여기에 너무 만족해서 추천을 받으면은 실제로 아마존에서 크록스를 구매하는 경험까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곧 전환형 마케팅까지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세계 같은 경우는 챌린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직 어린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안전이 많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 플랫폼마다 어떤 안전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 플랫폼이 얼마나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셔야지 또 확장이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좋은 게 빠르게 퍼지는 만큼 나쁜 것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에퀴티, 브랜드 자산에 대한 보호를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산업의 모든 브랜드를 위한 경험은 아직 아닙니다. 주로 소비재 또는 10대, 20대가 앞으로 중요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다만 업계를 리딩하는 브랜드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또 브랜드 로열티를 만드는 입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더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성형 AI도 이 가상 세계들에 굉장히 빠르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의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링을 만들어도 더 많은 텍스처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처음 아이템을 제작해보는 사람도 그 크리에이터에 대한 장벽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버추얼 아티스트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플레이브 같은 아티스트는 지금 라디오 방송도 뛰고 있고 또 버추얼 아티스트로서 음방도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세계 아이돌 같은 그룹도 지금 빌보드 차트에도 들어가고 또 멜론 차트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추얼 아티스트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버추얼 아티스트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또 네이티브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가상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그리고 또 오전에 나왔던 메타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간 컴퓨팅이 점점 더 확산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상에서 폰으로 경험하던 경험이 더욱 리얼하고 또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 몰입감은 하드웨어로 인해서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아직 뭔가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주 명확하게 정의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실험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만을 위한 캠페인을 준비하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미디어 캠페인에 새로운 미디어 믹스로 활용해서 다른 미디어에서 활용하시는 것들을 가상세계에 더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과감하고 또 새로운 방식으로 많은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